안녕하세요.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노형신입니다. 특별전 여수 그 시절의 바다 큐레이터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008년 광주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번의 남도문화전을 통해 남도문화의 속 깊은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7번째로 여수를 주제로 전시를 꾸며보았습니다. 이번 남도문화전의 주제인 여수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바다를 의미하는데 2012년 세계 박람회의 성공을 계기로 현재 전라남도 제1의 관광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예로부터 바다를 터전으로 각지와 교류하며 문화를 꽃피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시 설명에 앞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인 숨은 여수 찾기 활동지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가 특별전시실과 상설전시실 곳곳에 QR코드를 숨겨 놓았는데요. 전시를 감상하시면서 코드를 찾아 8자리의 문구를 완성하면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의 프롤로그에는 여수하면 떠오르는 곡이죠. 장범준 가수의 여수 밤바다를 대금으로 연주한 곡과 함께 여수의 밤바다를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여수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어두운 공간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꾸며보았고, 이 공간이 이번 전시에서 여수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은 본격적으로 전시를 보기 전에 여수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이번 전시의 기획 의도를 잘 보여주는 소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서 소개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석기 시대 여수인의 삶에 대한 애니메이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귀엽고 아기자기한 요소를 많이 사용하였으니까요. 꼭 방문하셔서 직접 영상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시는 시간의 순서대로 총 5부로 구성했습니다. 각각의 주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시대별로 보이는 다양한 문화재의 의미를 충실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부의 제목은 넓은 바다와 함께 생동하다입니다. 말 그대로 선사시대의 여수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인간이 살았던 시대를 사용했던 도구에 빗대 크게 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기시대는 농경의 시작을 기준으로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로 나뉘는데요. 여수의 구석기시대는 자료가 없어서 그동안 실체가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월화동 월성 유적에서 구석기시대 석기 2점이 출토되었고, 장흥, 순천 등 주변 지역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되어서 이른 시기부터 여수에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에 사람이 본격적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시점은 신석기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신석기시대 조개무지가 33곳이나 발견되었습니다. 조개무지란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 동물뼈를 버린 것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일종의 쓰레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송도, 안도, 경도 조개무지가 발굴조사되었고,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무덤 등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안도 조개무지에서는 5구의 사람뼈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일옥무덤에서는 2명의 사람이 하늘을 보며 누워있는 자세로 묻혀 있었는데요. 분석을 통해 20대 여성, 30대 남성이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함께 묻혔던 것을 보면 부부 혹은 가족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머리뼈를 관찰해보니 살아생전에 웨이도 골종이라는 병을 앓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병은 잠수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바다를 오가며 많은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팔목 근처에서 발견된 조개 팔찌와 동물의 이빨로 만든 장신구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개무지에서는 생활에 사용했던 도구들도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덧무늬토기부터 흔히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로 알고 있는 선무늬 계열 토기, 그리고 겨바가리 토기까지 신석기 시대의 전 기간에 걸쳐 사용된 토기가 출토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여수의 조개무지 근처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돌로 만든 다양한 도구와 뼈로 만든 도구가 출토되었는데요. 뼈로 만든 바늘로 가죽을 뚫어 옷을 만들었고, 돌로 만든 낚시축에 뼈로 만든 낚싯바늘을 결합하여 물고기를 낚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둥근 돌을 그물에 엮어 추처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곳에 전시된 유물들은 안도 조개무지에서 출토된 것인데요. 주변 지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특히 흑요석을 성분 분석한 결과 일본 큐슈 지역의 고시다케라고 하는 곳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석시라고도 부르는 이 돌칼은 일반적인 돌칼과는 달리 날의 반대편에 돌기가 있는데요. 일본 조문시대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둥근 귀걸이는 귓불에 구멍을 내어 착용했던 옥 장식품인데,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확인되는 것은 일본과의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덧무늬 토기 중에서 표면을 조개 껍질로 긁어 반듯하게 만든 것은 일본 토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이와 같은 유물을 통해 여수 지역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른 시기부터 바다를 건너 일본과 교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조개무지에서 출토된 동물뼈를 전시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개무지는 사람이 먹고 남은 것을 버린 쓰레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뼈들을 보면 어떤 동물을 사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개무지에서는 개, 멧돼지, 사슴, 노루 등 육지에 살던 동물뿐만 아니라 고래, 돌고래, 참돔, 혹돔 등 바다에 살던 동물, 그리고 참굴, 홍합, 소라, 고둥 등 조개류도 출토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분석한 결과 야생 고양이인 삭과, 기러기, 까마귀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안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변 산에서 잡을 수 있는 동물 외에 먼 바다에 사는 동물도 사냥할 수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또 강치라는 동물의 뼈가 확인되었는데요. 강치는 과거 한국 인근 해역에 서식했던 물개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포유류 동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가죽이나 고기를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냥하여 현재는 멸종된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신석기 시대인들이 강치를 사냥하여 먹거리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의 제목은 큰 돌로 만든 무덤의 소망을 담다입니다. 여기서 큰 돌로 만든 무덤은 고인돌을 말하는데요. 이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돌을 옮겨야 했고, 돌을 옮기고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즉 고인돌은 계급의 발생을 의미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고인돌은 1700기 이상 발견되었는데요. 특히 현재의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여수 동북부 지역인 정량동, 원래동 등지에 주요 무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 무덤이 집단별로 모여 있고 그 집단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여수 지역 고인돌의 특징입니다. 전남 지역 고인돌 안에서는 그 숫자에 비해 대체로 유물이 많이 부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요. 여수의 고인돌 안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만든 돌도끼, 홈이 있는 홈자기, 돌끌과 같은 생활용 석기도 출토되었습니다. 또 작은 돌을 예리하게 갈아서 만든 돌창, 돌화살촉 등 사냥도구도 확인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신석기 시대에 비해 문양이 덜 화려한 토기들이 확인되었는데요. 여수 지역 고인돌에서도 민무늬 토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구뿐만 아니라 계급을 나타내는 유물인 옥, 간돌검, 비파형 동검이 많이 출토되는 것이 여수 지역 청동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먼저 옥은 여러 점을 엮어 사람의 가슴이나 목을 장식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특히 평여동 산본 고인돌에서 둥근 옥, 고분 옥, 대롱옥 등 다양한 형태의 옥이 350점가량 출토되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고인돌 안에서 간 돌검도 많이 출토되는데,
돌결을 대칭되게 갈아서 만든 것이 하나의 예술 작품을 연상하게 합니다. 흥미롭게도 여수 오림동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물과 간 돌검이 함께 그려진 암각화가 발견되어서 간 돌검의 용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암각화에는 사람 2명이 앉거나 선 자세로 돌검에 대고 기도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있어 돌검이 숭배의 대상이었거나 일종의 의례 행위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 여수에서 많이 출토되어 주목됩니다. 남만 지역에서 출토된 비파형 동검 46점 중 17점이 여수 지역에서 출토되었는데요. 이는 30%가 넘는 비율로 엄청난 집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원래동 상촌 고인돌에서 출토된 비파형 동검은 길이가 43cm로 한국에서 출토된 것 중 가장 긴 동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시에 귀했던 유물들이 여수 지역 고인돌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는 것은 당시 여수의 국가 형성 이전에 초기 정치 집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립광주박물관 남도문화전 여수 그 시절의 바다의 선사시대 파트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가기 전에 박물관에 오셔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달 큐레이터와의 대화에는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드릴 예정이니 꼭 다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